이번 사연은 자기 아이 산후조리원비 안 줬다고 행패를 부리던 새언니가 용서를 빌며 각서까지 썼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아나무인이었던 새언니 이야기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빠랑 저 남매입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맞벌이였고 저희 친가가 좀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 땅이 좀 있었는데 아빠가 많이 물려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게다가 개발이 되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해요. 새로 길도 나서 아빠도 졸지에 종부세도 내셨어요. 오빠네 결혼할 때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는데요. 새언니네도 집이 부유하다고 들었고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새언니가 첫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을 때 승용차도 한 대 뽑아주셨고요. 태아보험도 들어주셨습니다. 엄마가 보험업계에서 일을 하셔서 꼭 필요한 것만 가입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언니는 결혼하면서 일을 그만두었는데요. 결혼 전에는 계약직으로 근무했었고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바로 첫째를 임신해서 집에서 태교하면서 지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손자 욕심이 없으세요. 하나면 된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딸이라도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면 된다고요. 그런데 새언니가 둘째를 낳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오빠를 쥐잡듯 잡는 거예요. 가뜩이나 M자 탈모로 스트레스 받는데 둘째를 낳아야 하니 탈모약도 못 먹게 했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점점 빠지며 이마가 넓어지는 건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오빠는 세상에서 탈모가 가장 공포스럽다고 했어요. 고3 때도 탈모가 와서 두피 케어 받으러 다니고 피부과 다녔고요. 부모님은 공부에 집중해 주었으면 했는데 탈모가 있으면 집중이 안 된다며 무조건 치료를 해야 한다고 공부 스트레스보다 탈모 스트레스를 더 받았습니다. 그런 오빠한테 탈모약을 못 먹게 하니 오빠가 여간 스트레스가 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몰래 탈모약 먹었던 것 같은데 그게 걸렸다고 집에서 쫓겨났다는 겁니다. 오빠도 의사한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하니 탈모약을 먹었던 거였는데 새언니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고 자기 스트레스는 신경 쓰지도 않고 아이한테만 집중한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아무튼 탈모약과 관련해서 오빠가 사과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어요. 새언니는 친정인 강원도로 아이만 데리고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서울 사람인데 부모님이 강원도로 귀촌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정에 다녀온 다음 날 우리 집으로 다짜고짜 오더니 부모님한테 와서는 오빠가 자기 없을 때 친구들 불러다 놀았다며 이럴 수가 있냐고 우는 거예요. 저는 같이 놀았던 사람 중에 여자가 있었나, 오빠가 무슨 불륜이라도 저질렀나, 각종 막장 드라마를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새언니가 없다고 우리 집으로 와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놀다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창 친구를 만나서 놀았었는데요. 남자친구입니다. 근데 친구랑 배달시켜 먹었던 영수증을 새언니한테 들켰다고 해요. 와이프랑 아이가 없어서 친구 불러다 놀 수도 있지. 그게 부부싸움을 할 정도 일인가 생각했어요. 새언니 말로는 다음 주가 회사 승진 시험인데 공부 안 하고 친구 불러서 놀았다고 그게 약 올랐다는 겁니다. 와이프랑 아이가 없을 때 자유시간을 좀 가지면 안 되는 건가요? 이해가 되지 않고 유치해서 상종하기도 싫었습니다. 한 번은 조카가 독감에 걸려서 새언니가 아기 보느라 고생했다고 저한테도 독감 조심하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회사에서 독감 주사를 해마다 맞고 있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했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아이가 아직 어리니 면역력 챙겨야 한다면서 어릴 때 녹용이나 홍삼이라도 내려서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아이가 독감 걸린 게 자기 잘못이냐고,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잠깐만 놀아도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그런다며 애기 독감 걸린 건 자기 탓이 아니라고 다짜고짜 화를 내는 겁니다. 듣고 있던 제가 새언니, 언니 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도 하고 면역력도 기르라는 말이잖아요. 라고 해주었어요. 아가씨, 아니 언제 감기에 걸릴 줄 알고 미리 주사 맞춰요. 주사도 수은 들어있다고 해서 안 좋다고 했어요. 어린이집 다니고 놀이터 나가서 올마오는 건데 애기 키워보지 않고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라는 거예요. 새언니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생각만 말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새언니가 돌아가고 나서도 엄마랑 조카가 감기 걸린 걸 우리가 새언니 탓이라고 말했었냐고 몇 번을 다시 생각해 봤는데요. 피해의식이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과 오빠네 집은 차로 15분 정도 걸려요. 평소에 새언니가 애기 데리고 자주 오는데 평일이고 마침 저도 쉬는 날이라서 엄마랑 창고형 마트에 가기로 했는데 새언니가 왔어요. 같이 가겠냐고 물어보니 흔쾌히 같이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창고형 마트에는 자주 가지 않지만 키친타올이랑 세탁세제, 유연제 같이 대용량 제품을 위주로 사고요. 가끔 고기나 연어 먹고 싶을 때 가곤 합니다. 이날은 모처럼 연어 샐러드가 먹고 싶어서 엄마랑 쇼핑을 나섰는데요. 가는 차 안에서 새언니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더니 쇼핑 목록이라고 휴대폰 한 바닥 정도 되는 품목을 보면서 물건을 카트에 담고 있었어요. 카트 하나로는 담을 수도 없어서 주차장 쪽으로 나갔다가 카트를 하나 더 갖고 왔습니다. 구입한 것을 보면 가공품으로 에어프라이기나 렌지에 데워 먹기만 하면 되는 냉동식품, 떡볶이, 술안주로 먹을 것들이랑 각종 인스턴트 제품이 대부분이었어요. 아이 키우는 엄마가 한창 이유식 해 먹이려면 가른 소고기, 채소, 과일을 위주로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영수증을 봐도 한심해 보였는데 엄마도 쇼핑한 목록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렇다고 남의 살림 대신해 줄 것도 아닌데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할 수도 없어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오빠네가 둘째를 가졌다고 하고 벌써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못 해준다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보통 첫째가 있는 집은 큰아이랑 같이 들어가는 곳도 많다고 들었는데 산모랑 아이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큰애랑 오빠는 2주 동안 어떻게 지내냐고 했더니 우리 집에서 돌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였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지. 당장 내일 모레 아이 낳을 날짜를 정해놓고 갑자기 이렇게 통보하는 게 어디 있냐고 엄마랑 저는 분개했어요. 엄마랑 오랜만에 울릉도 여행을 가는 스케줄을 잡았었는데요. 오빠가 집으로 찾아와서 2주만 봐달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여행 스케줄을 취소하고 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습니다. 가뜩이나 50견이 와서 팔도 제대로 못 드는 엄마가 조카를 돌봐야 하니 저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새언니가 아기 낳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간 날 엄마랑 제가 조카를 데리러 오빠네 집으로 갔어요. 짐이랑 장난감 등 필요한 것을 챙기려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거실은 난장판에 부엌에 언제 먹었는지도 모르는 설거지가 놔뒹굴고 있었어요. 빨래는 개지도 않고 널어놓은 걸 그냥 소파에 턱하니 쌓아놓고 빨랫줄에는 마른 빨래랑 젖은 빨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냉장고에는 언제 식혔는지도 모를 곱창이랑 닭발이 말라붙어서 일회용 용기에 들어있고 하얀 곰팡이가 생긴 반찬들도 있었어요. 아이 낳으러 가면서 집안은 어느 정도 정리하고 집을 비워야 하는 게 아닌가요? 저랑 엄마랑 그날 2시간 정도 거실이랑 부엌, 베란다랑 화장실 청소를 하고 조카랑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가 조카 먹인다고 달걀말이, 오뎅국, 감자조림 같은 맵지 않은 음식들로 밥을 차려주었어요. 조카는 처음에는 밥하고 김하고만 먹으려고 했는데 한 입이라도 먹어보라고 제가 호되게 야단친 후에 반찬을 골고루 먹어보았어요. 그리곤 맛있다며 2그릇이나 먹었어요. 할머니 맛있어요 라고 연신 웃으면서 먹으니 엄마가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아까는 왜 안 먹으려고 했어? 안 먹으면 서운할 뻔했지? 라고 제가 놀려대듯 말했어요. 매운 거 못 먹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집에서는 매운 것만 해줘? 라고 하니까 엄마는 청양고추 많이 넣어 라면서 김이랑 달걀 후라이하고만 먹는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 정도로 이야기할 정도면 더 많은 스토리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오빠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먹는 거 좀 가려가면서 먹이라고 잔소리를 해주었습니다. 어린이집 다니니 맨날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다니길래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정관장에서 파는 어린이 홍삼도 사다 먹였어요. 며칠 같이 있다고 정들어서 꼬모꼬모하면서 저를 따르는데 아주 귀여워 죽겠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 볼에 살이 통통하게 올랐고 이전에 입었던 바지가 꽉 끼는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새언니도 산후조리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고 오빠도 조카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평화가 찾아왔는데 시원섭섭하더라고요. 오빠랑 조카가 입었던 빨래를 그날 다 못 가져가서 저랑 엄마랑 오빠네 옷이랑 남은 장난감 가지고 오빠네에 들렀습니다.
오빠랑 새언니는 싸웠는지 새언니 입이 대빨 나와가지고 저희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로 싸운 건지 알고 싶지 않았는데 새언니가 먼저 아가씨, 나중에 결혼하실 때 월급 통장 똑바로 관리하세요. 누구는 월급 통장을 2개를 사용하면서 저를 완전히 속였다고요. 아가씨도 나중에 뒤통수 맞지 말고 결혼 전에 단속을 잘하세요.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빠 회사에는 정규 월급이랑 수당을 받는 월급을 각각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빠가 월급 통장은 새언니한테 오픈했는데 수당 받는 통장은 비상금으로 관리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들통이 났다고 입이 대빨 나와서는 사기 결혼이라고 몰아가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도 똑같이 드리자고 약속했었는데 시댁에 더 많이 드렸다나요? 이런 얘기를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있는 데서 하고 싶을까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랑 제가 있는데도 앞으로 똑같이 드려. 너만 너네 부모 생각하지 말고. 라고 소리치는데 아나무인이 따로 없더라고요. 오빠랑 아무리 동갑이라고 해도 이렇게 부부간에 존중도 없이 막말하고 소리 지르고 시댁 어른을 니네 엄마라고 하질 않나 옆에서 듣고 있는 제가 더 화가 났어요. 새언니, 싸워도 저희 나가고 싸우세요. 아이 다 듣고 있어요. 둘이 나가서 싸우고 오든지요. 라고 싸움을 말렸어요. 뭐라고요? 아가씨는 나서지 말아요. 뭐가 잘났다고 나서요, 나서긴. 하면서 화살을 저한테 돌리는 겁니다. 아가씨한테는 뭐 서운한 거 없어서 이야기 안 했는 줄 아세요? 지난번 마트 갔을 때 제가 산 것들 보고 한숨 쉬고 어머니랑 제 뒷담화 하셨죠? 누가 모를 줄 알아요? 제 돈으로 제가 사는 건데 웬 한숨이에요? 라며 저한테 쏘아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첫째 때는 태아보험 들어주시더니 둘째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얘는 제가 밖에서 데리고 왔어요? 해주실 거면 공평하게 해주셔야죠. 라면서 엄마한테도 대들듯이 했어요. 아기 낳고 와서 힘들 것 같아서 아무 말도 안 했더니만 지금 누구 앞에서 행패를 부리는 건지. 새언니, 지난번부터 말하려고 했는데 언니가 지금 엄청 꼬여있는 것 같은데요. 언니 친정 갔을 때 오빠 친구들 만나서 놀았던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한테 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아이 키우는 엄마가 곱창이나 매운 닭발 같은 안주나 사니까 제가 한심하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큰애 우리 집에 왔을 때 엄마가 해준 반찬 얼마나 잘 먹었는데요.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온 거 안 보여요? 아기 키우는 집은 보통 아기 위주로 식단 만들어서 먹어요. 언니처럼 술안주나 냉동식품을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라서 말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제 둘째도 낳았는데 정신 좀 차려요. 평생 그 모양으로 살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옆에 있던 오빠가 저보고 그만하라며 엄마랑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연락도 한 번 없다가 3주 정도 지났을 때 새언니가 오빠랑 찾아왔어요. 새언니가 엄마한테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더군요. 엄마가 앞으로 너희 내 식구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면 된다고 큰 소리 내지 말고 서로 이해하고 아껴주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시고 돌려보냈는데요. 나중에 들어보니 오빠가 새언니 친정에 가는 용돈을 다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월급 통장도 오빠가 무조건 관리한다고 했다고 해요. 새언니는 이혼하겠다고 이렇게 무시받고는 못 살겠다고 말했는데 오빠가 이혼할 테면 하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새언니가 일주일 정도 친정으로 가서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처음엔 새언니가 버럭버럭 화내면서 이혼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더니 오빠가 강경하게 나오면서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진짜 이혼할 것 같으니 꼬리를 내렸다고 하더군요. 친정에서 돌아오더니 오빠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는데 오빠가 이혼하겠다고 계속 고집하니 친정 식구들까지 와서 사과하고 새언니는 각서까지 썼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내내 새언니 눈치만 보고 살던 오빠가 그제서야 길을 펴고 사는 것 같아 다행이었습니다. 그 이후론 새언니가 정신을 차렸는지 아이 간식도 고구마, 삶은 달걀 같은 자연식품 위주로 해주고 반찬도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오빠한테 매달 생활비 타서 쓰고 가계부 검사도 받는다고 해요. 조카 선물 갖다 주러 가끔 오빠네 방문해보면 집도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아이들도 밝고 즐겁게 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오빠의 충격요법이 새언니한테 잘 먹혀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오빠네의 행복한 가정을 기원하며 제 사연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새언니가 그 정도로 정신을 차렸다니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은 아닌가 보네요.
조카들을 위해서라도 다행입니다. 가족들이 너무 잘해주니 새언니 버릇이 나빠졌나 봅니다. 너무 잘해주면 제멋대로 구는 게 사람 심리인 것 같아요. 고모가 조카들 위해 큰일 했네요.